있는 것 같아요. 네. 혼자, 이거 되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다음 달에 이승준 선생님이 강의해 주시는 내용이랑도 연결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 이게 이렇게 또 다 연결이 되는구나.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했고요.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는 신유물론인데요. 사실 신유물론이 그렇게 익숙한 담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고, 네,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신유물론에 이제 주목하게 된 거는, 네, 네. 주목하게 된 거는 사실은 기후위기, 뭐, 우리 이제 생태위기 이런 거, 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뭔가 이 근대적 사고로부터 벗어나야지 되겠구나. 그게 되게 우리가 처한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 신유물론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그냥 이제 시작하는 이야기로 요거 이제 이소요라는 작가가 서울에 풀려나다라는 작품이에요. 사진 작품인데 이제 서울 이렇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막 자란 풀들을 이제 사진을 찍어서 얘네들이 서울에 이렇게 풀려서 자라고 있다 뭐 이런 거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 모임이 이제 사물과 관계 맺기, 사물의 운명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 풀이 사물은 아니지만 비인간 존재가 어떻게 우리들과 어우러 살아가고 있는지에 이제 이런 예술의 영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공유하고 싶었고요. 요거는 비디오 아트인데요. 언포뮬러라는 어, 네, 비디오 아트인데 되게 짧아요. 그래서 보시면 네. 이렇게 여기 보면 this environment was built 뭐라고 써야지? 다 지워졌네. not for man, but for man's absence 이렇게 써 있는데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 지구를 망쳐 왔는지를 이렇게 비디오 아트로 만든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그냥 간단히 공유 드리고 싶었고요. 신유물론을 그냥 이렇게 아까 뭐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요 얘기인 것 같아요. 자본과 국가, 사물과 인간, 물질 및 생명 세계의 작동 원리 등 인간 중심적으로 축적된 세계관에 의문을 던지고 세계를 수평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사유와 실천. 요게 이제 신유물론이 가지고 있는 핵심 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유물론 학자들이 굉장히 여럿이 있는데요. 이 신유물론 학자들이 접근이 조금씩 다르고 하는 이야기들도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학자들 간단히 소개하고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캐런 바라드의 이야기도 이렇게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요 요것도 이제 그림 작품인데요. 그 염지혜 작가가 신바이오플로 함께 사는 터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음번 강의에서 이제 헤러웨이 이야기 할 때 뭐 공생 이 심포이에스 공동 생산이라는 내용도 아마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그것과 이제 연결되는 우리가 계속 서로가 서로에게 얽혀 있고 또 그렇게 확장되어 가고 그게 존재이자 세계이다 뭐 이런 세계관을 담은 그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 나눌 차례는 대강 이렇고요. 그래서 근대적 사고가 말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근대적 사고 혹은 근대적 세계관이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생태 위기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런 이야기 잠깐 나누고요. 그리고 왜 제가 신유물론에 주목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신유물론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걸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네, 데카르트인데요. 이 근대적 사고의 어떤 시작을 제시해 주신 철학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 음, 이제 요것의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데카르트는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고 자연에 대해서 기계론적 자연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고 정복하고 도구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전제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어떤 합리성,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 우월하고 높이 사하고, 그것이 이제 인간의 이성이 그 이전에 중세에 얘기했던 신과 이제 비슷한 음, 위치로 우리가 이해하게 된 토대를 마련했는데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생태 위기가 어, 이런 인간과 자연이라는 그러니까 구분에서부터 시작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이 우리가 이렇게 이 무한 성장, 이렇게 성장 지향의 경제 중심, 그러니까 경제 성장 중심의 어떤 경제 구조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계속 성장과 개발이 좋은 삶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 속에서 어 이제 네, 지구의 자원을 무분별하게 착취하면서 생태 위기가 초래된 부분, 그리고 어, 이 사실 우리가 인간이라고 말하지만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고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우월적 지위에 놓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든 인간이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존재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경제성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자연을 착취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3세계 노동, 그리고 뭐 여성의 뭐 돌봄이나 육아나 가사노동과 같은 것들을 착취하면서 우리가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는 거. 근데 이제 거기에 근본적인 토대가 인간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나머지는 다 이용하고 도구화해도 할 수 있어. 그만큼 인간의 이성은 좋은 거고 훌륭한 거야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생태 위기, 뭐 기후 위기 이야기할 때, 요 얘기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과 노동을 착취해왔고, 그 과정에서 경제 성장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 음, 요 두 가지와 더불어서 이제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건 단절인데요. 뭐 인간과 자연, 주체와 대상, 이성과 감정, 정신과 몸, 생산과 소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구별하는 거, 그것이 근대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위기 이야기할 때 사실 이를테면 이렇게 공장식 축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때 이게 슈퍼에서 사는 단순한 식품이고 소비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먹는 뭐 제육볶음이 뭐 동네에 있는 어떤 이렇게 분이 키우던 돼지였고 내가 걔를 뭐 매일 봤고 그게 어떻게 도축되고 그 도축된 고기를 가지고 음식이 만들어졌다는 그 일련의 과정을 연결할 수 있다면, 그것을 감각할 수 있다면 이제 동물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먹는 제육볶음은 언제나 이제 그냥 물건으로, 그러니까 소비재로 대체되어 있고 생산의 과정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놓쳐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세계는 인간 중심주의적이었고,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이제 인간 이성,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존재, 그러니까 뭐 백인 남성 이성애자, 뭐 중산층으로 대표되는 그 인간을 중심으로 나머지를 다 대상화 하고 이제 이용해 왔고, 또 인간 예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합리성을 가장 우위에 두는 부분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자연을 정복할 수 있고, 인간의 합리성이 정점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이기도 하잖아요. 그 과학기술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러니까 뭐 요즘에도 이제 계속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지만, 기후 위기를 이제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 그게 이제 인간 예외주의일 것 같고, 그리고 자본주의, 끊임없이 성장, 경제 성장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요것이 맞물려서 결국은 인간 이성을 제외한 나머지를 상품화하고 인간의 이성을 세계 정점에 두고 나머지를 물질로 대상화해 온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었던 살아온 세계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드리고 싶었고요. 어, 왜 신유물론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생태위기나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뭐 문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문명으로부터 방향을 전환하는 것, 돌이키는 것, 이라는 점에서 이제 그 근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어떤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 어, 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신유물론에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어, 인류세의 이야기는 잘 아시죠? 그래서 뭐 인류세 에서 뭐 닭고기 뼈가 제일 많이 나올 거고 뭐 플라스틱, 콘크리트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진에 있는 분은 이제 브리노 라투르라는 신유물론의 초기,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뭐, 그 90년대에부터 이야기했던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류세의 생태 위기는 단지 인간들의 탐욕이나 자본주의 때문이 아니라 비인간들, 즉 사물의 행위성과 권리를 무시한 근대주의의 이원론이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에 공감이 되고 또 단지 인간의 탐욕이나 자본주의 때문에 인류세의 어떤 기후 위기가 발생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발생된 것이지만 여기에 근간에는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들, 그러니까 뭐 여성이든 소수자든 뭐 사물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네 어떤 가지고 있는 권리를 무시하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과 능력을 무시한 것이 그 근간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이 브루노 라트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신유물론에 대한 이제 다양한 이론들을 대표적인 이제 이론은 ANT라고 행위자 액트 네트워크 시오리. 그래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론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과 이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유물론적인 접근이 근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속성으로서의 구분, 배제라고 하는 것을 복원하는 거, 끊어진 관계들을 다시 연결시키는 거, 그것이 어, 이제 이 근대 문명을 넘어서는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신유물론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과 연결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저는 이제 근대가 배제한 타자의 복원이 결국은 신유물론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고 이것이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인식론과 존재론적 전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근대가 배제한 타자는 뭐 단순히 자연이나 어떤 사물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나 기계, 사회적 소수자, 여성, 장애인 등의 우리가 이제 흔히 인간이라고 말할 때에 이 그 인간 범주 바깥에 있는 뭐 난민도 포함일 것이고 그 바깥에 있는 존재들의 복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이제 녹색당 당원이기도 한데 녹색당에서 이제 이야기할 때 왜 그 동식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나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결코 이제 분리될 수 있지 않는 것이고 제가 이제 그
뭐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 지금 당장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동물의 권리가 웬 말이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질문을 저한테 주셨던 분이 계신데, 저는 동물의 권리, 사물의 권리가 보장된 상태라면, 나머지 나머지 존재들의 권리도 보장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취약하고 약한 존재의 권리가 보장되었다면 그보다 덜 취약한 존재의 권리는 이제 보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유물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의 실제, 이 그림의 진짜는 뭘까요? 요 그림은 이제 보기에 따라서 두 사람이 마주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보기에 따라서 이렇게 뭐 술잔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음, 신유물론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지난번 강의에서 소유에서 관계로 우리가 전환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마찬가지로 음, 그럼 얘의 진짜는 뭔가, 이 그림의 실체는 뭔가, 진짜는 뭔가라고 했을 때, 근대적 사고에서는 얘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선험적으로 정해져 있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라고 이제 접근을 했다면, 그래서 이 그림이, 뭐, 실체는, 진짜 이 그림은 뭐, 있는 건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얘가 다르게 보이는 거야, 다르게 인식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면 신유물론의 관점에서는 이 그림의 실체라는 것은 내가 보는 것과 분리가 되지 않는다. 다시 얘기하면 나와 어떤 초점과 이 그림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의 실제는 두 사람이 마주보는 그림일 수도 있고 술잔일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굉장히 주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신유물론에서는. 그래서 이 라투르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총기살인과 관련해서 총기살인은, 어, 인간이 총을 가지고 살인을 저질렀다가 아니라, 총과 사람이 연결된 손과 사람이 연결된 집합적 행위자. 다시 말하면 총 사람이 초래한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손에 총이 있었기 때문에 총기 살인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지 이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총기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었다. 발생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면에서 총의 속성과 사람의 속성이 서로 교환되고 동시에 두 가지 행위자가 변하면서 총기살인이라는 집합적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다. 요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체와 대상, 인간인 주체가 총인 도구 혹은 대상을 가지고 총기살인을 저질렀다가 아니라 주체와 대상의 경계를 허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의식은 주체와 대상이라는 것을 구분하는 순간 어,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끊임없이 배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체와 대상이라고 하는 구분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어, 그 혐오 발언이라는 책을 쓴 누스바움이 그 혐오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구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책에서. 그러니까 어, 내가 너를 이렇게 그러니까 구별 짓고 구분하는 순간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혐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런 것과도 이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별 자체를 이제 신유물론의 학자들은 거부하고, 주체와 대상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 인간과 뭐 사물, 인간과 동물, 인간과 구조가 어떤 연결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관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스테이시 엘러이모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말살흑이라는 책을 쓰고 그 책에서 요 예시를 들어요. 그래서 요 왼편에 있는 그림은 다이아몬드고 오른편에 있는
그림은 흑연인데요. 요 다이아몬드도 그렇고 흑연도 그렇고 둘 다 구성 원소는 같습니다. 탄소라는 구성 원소는 같잖아요. 근데 이 탄소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흑연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합하기 위한 뭐 부피와 압력과 온도의 그런 각각의 조건들이 있을 것이고 그 조건 속에서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다이아몬드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이런 이렇게 평평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이제 흑연인데 이것처럼 원래 원래 얘는 뭐였어라고 하는 것이 선언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구성원소를 가지고 있지만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흑연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 이제 나라는 존재랑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정체성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재구성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우리가 설명할 때에도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이제 뒤에서 버틀러 얘기도 잠깐 하겠지만 버틀러는 이제 젠더를 수행의 결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된 결과가 젠더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를 설명할 때 나는 내가 누구를 만났거나 누구를 만났는지 혹은 어떤 영화를 봤는지 혹은 어떤 사건을 경험했는지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끊임없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 신유물론 학자들은 끊임없이 이제 나라고 하는 선언적인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무엇과 어떻게 관계 맺느냐에 따라서 나는 이제 끊임없이 다른 존재가 되어 간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요런 관계 혹은 연결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 스테이시 엘러이모는 책에 말살을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후쿠시마 원전 지금 이제 그 원전 그 원전 그 폐기수를 방류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되게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학자가 2011년에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을 때 그 무렵에 그 바다에서 유영하고 있던 우럭 한 마리가 있다고 치자. 근데 그 우럭이 해류를 따라서 막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앞바다에 왔을 때 내가 그 우럭을 낚시로 잡아서 먹었다라고 하면 나의 몸이 어,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연결되는 거다. 혹은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내 몸에 이제 들어와서 내 몸이 되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우럭이 거기서 뭐 어떤 방사능 물질이 몸에 들어왔을 수도 있고, 우럭이라고 하는 그 몸이 경험한 것이 결국은 내가 먹는 순간 나의 몸으로 들어왔고, 그것은 결국,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고이지만 내가 먹은 그 우럭 한 마리와 연결되는 순간에 나는 1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고와 새롭게 만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유물론 학자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유물론이니까 우리 모두는 물질이고 이걸 이제 기반으로 하는데 모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어떤 학자들은 이제 살이라는 말을 또 쓰기도 해요. 근데 왜 살이라는 말을 쓸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어 뼈에 붙어 있는 살이라고 하는 그 몸으로 나를 생각해 보면 뭐, 최근에 제가 과식을 많이 하면 살이 찌죠. 그래서 이게 살이 붙잖아요. 그리고 뭐 살이 빠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딘가에 부딪혀서 다치면 살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연결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나의 몸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곧 나의 존재이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유를 하는 것이 신유물론 학자들의, 음,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스테이시 엘러 이모가 횡단 신체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요 밑에 이 불어가 살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죠. 그러니까 나의 몸이 결국 나의 존재라는 것은 내 몸인데 내 몸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른 것들과 끊임없이 연결되고 단절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고 있어라는 걸 이제 횡단하는 신체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유적인 표현으로 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캐런 바라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분이 이제 그 캐런 바라드라고 하는 학자이고, 과학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뭐 페미니즘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에 요 바라드의 책이 번역이 된 책은 아직은 없어요. 근데 바라드에 관련된 책들은 이제 왕왕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우주와 중간에서 만나기라는 책의 마지막 문장이었나요? 하여튼 요 책에 요 문장이 있어요. 모든 현실적 삶은 만남이다. 그리고 그 각 만남은 중요하다. 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게 바라드가 이야기하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모든 현실적 삶은 만남이고 나의 삶을 결국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와 연결되는 거고 그 각 만남들이 어떻게 나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는 달라지고 이제 내 존재를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구성하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말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라드가 이야기하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 그 개념들을 간단히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라드는, 만남이 그러니까 연결이 곧 그러니까 존재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이 인트라액션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인터랙션이 아니라 인트라액션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 A와 B라고 하는 독립된 어떤 개체가 있고 그 개체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우리가 인터랙션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인트라액션은 이미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의 상호작용의 결과가 나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네. 아까 이제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지금 나의 존재를 설명하는데 끊임없이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뭐 영화든 선생님이든 책이든 혹은 사건이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과 내가 인터랙션 했다가 아니라 바라드는 그것들과 인트라 액션 한 결과가 나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서 그런 관계망들이 있었고 그 관계망의 결과가 현재의 나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주체와 대상 혹은 뭐 무엇과 무엇이 구별된 존재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그냥 번역할 땐 내부작용이라고 많이 번역하는데 내부작용에 의해서 이미 상호작용의 결과가 우리가 보는 어떤 독립된 무엇이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학 양자역학을 가져와요. 어, 학교를 다니셨거나 다니지 않으셨거나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고등학교 과학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 빛 이런 것들은 입자성도 가지고 파동성도 가진다라고 배운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빛이나 뭐 전자는 입자일까 파동일까 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이걸 뭐라고 하죠? 그 뉴턴 그러니까 그, 단어가 가물가물한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양자역학의 세계는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어, 입자로 존재하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혹은 뭐 이렇게 뭐가 흘러가 뭐 이렇게 되면 바람이 부는 뭐 이런 거 보면 걔는 파동이야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근데 요 전자는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어, 이 관찰을 했는데 어떻게 관찰하니까 얘는 입자로 관찰이 되고 어떻게 관찰하니까 파동으로 관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자는 그럼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구나.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 이 양자역학의 이제 핵심 원리가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불확정성의 원리고 하나는 상복성의 원리인데요. 불확정성의 원리는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데 다시 얘기하면 어, 이 전자가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지만 관찰을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이 불확정성의 원리는 그것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입자로만 보든지 파동으로만 보든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것은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걸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어, 네. 그리고 이제 상보성의 원리는 위치와 운동량 어느 한쪽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순간 다른 한쪽이 정확하게 측정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보성의 원리에서 이 두 가지는 이제 서로 연결이 되는데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왜 불가능하냐면 음, 빛이나 전자와 같은 경우에는 입자성과 파동성을 둘 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입자성만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런데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하면 이제 그 입자성을 발견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이 양자역학의 핵심 원리인데 요걸 가지고 그 어, 이 인식과 존재의 분리 불가능성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빛이나 전자가 입자성도 가지고 있고 파동성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동시에 관찰이 불가능하다는 거는 결국은 이 전자가 입자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아니라 그 순간에는 입자라는 거예요. 관찰자, 그러니까 뭐 관찰자와 관찰 대상, 여기 관찰 행위의 주체, 관찰 대상이라고 하는 전자가 분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얘를 입자로 관찰할 수 있는 순간은 나와 관찰 도구와 이 관찰 대상이 서로 음, 어떻게 연결되어 아까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처럼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마주보는 그림이고 어떻게 보면 술잔의 모양인 것인 것처럼 음, 이 전자가 입자로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입자인데, 입자인 순간은 나와 관찰 도구가 이렇게 관계를 맺었을 때 얘는 입자로 존재하는 것이고, 또 내가 다른 관찰 도구를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관찰해서 파동을 관찰했다라고 하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걔는 그 순간에 파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파동이라고, 걔가 그 순간에 파동인 것은 나와 관찰 도구와 관찰 대상이 서로 이렇게 관계 맺는 것 속에서만 걔는 파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식과 존재가 그러니까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아까 이제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두 사람이 마주보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걸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그 순간에 걔는 두 사람이 마주보는 모습이 그 그림의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그것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인식하는 것과 존재를 우리가 근대적 사고에서는 구분했는데 존재라고 하는 건 선언적으로 다 이렇게 있는 거고 인식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신유물론에서는 음, 인식하는 것이 곧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다룰 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도 이렇게 인식과 존재를 뭐 분리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 뭐랄까요? 그러니까 뭐 구성주의 말하자면 구성주의 같은 것은 그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각자가 다 다르게 인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개인의 어떤 삶의 맥락과 상황과 조건과 이런 것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다르게 인식되고 다르게 세계가 구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의 연장선에서 이걸 더 이제 음 뭐라고 해야 할까요? 더 이제 끝까지 밀어붙였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가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인식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존재라고 일컫는 그것이 원래부터 어떤 상태로 있는데 내가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식을 통해서 걔가 존재하는 것이구나. 결국은 나라는 존재를 우리가 이제 말할 때 결국은 나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과학 연구는 재현주의로부터 수행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면 과학에서 하는 연구들은 반복된 실험을 통해서 하나의 뭐 절대적 진리를 발견하거나 발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래서 이제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원리들을 어떻게 밝혀내고 이것을 재현할 것인가에 초점을 그렇게 이해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수행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 그 이제 버틀러가 젠더를 수행으로 이해한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 혹은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세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존재 이런 것들이 원래 어떤 게 있고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재구성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거야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도 세계에 대한 직접적이며 물질적인 참여로부터 나오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안다는 거, 측정한다는 거, 혹은 뭐 이론화한다는 거, 우리가 담론이라고 부르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부 작용, 아까 인트라 액션이라고 설명했는데 그 인트라 액션들의 결과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인터랙션이 아니라. 인간이 뭐 이런 것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발견하고 알아낸다가 아니라 그 관계들의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네, 바라드가 이야기하는 뭐 행위적 심일제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바라드는 이제 푸코나 버틀러의 계보를 이었다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푸코 이야기할 때 주체란 담론과 권력과 지식의 실천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다,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라드도 비슷한 그러니까 뭐 유사한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체라는 거, 인간이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거, 혹은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바라보는 어떤 뭐 뭐 사회 구조이든 이 여러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담론과 권력과 지식의 실천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은 동일하나, 바라드가 이제 푸코를 비판하는 지점은, 물질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사물의 수동성을 암묵적으로 이제 재기입하는 방식이다. 요 논의 속에서는 어떤 그러니까 뭐 사물이라고 하는 것들의, 음, 어, 능동성 혹은 행위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 비슷한 방식으로 버틀러도 이제 비판을 하는데 버틀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규범의 반복을 통해서 젠더화를 통해서 주체라고 하는 것이 생성되는 거야. 그래서 젠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원래부터 뭐 남성, 여성 뭐 이렇게 구분되어졌던 게 아니야라고 이제 버틀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설명에 대해서 접근에 대해서 바라드가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물질을 담론적 실천의 수동적 산물로 이제 재기입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도 이 규범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어떤 물질 혹은 사물이 그 안에서 이미 내부작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어. 그런 면에서 푸코와 버틀러의 어떤 주체 혹은 이제 버틀러는 주체가 아니라 주체성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요런 해석과 접근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너희들은 인간 중심주의에 얽혀 있어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회의적 실제론 바라드가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개념이 요렇게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내부작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원래부터 있는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됐다는 거,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부작용의 결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는 내부작용의 역동적 과정이고 우주는 내부작용으로 생성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존재의 기본 단위를 현상으로 봅니다. 요거는 이제 신유물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존재가 원래부터 정해져 있다고 보지 않고 우리 살 찌는 것처럼 우리가 살이 쪘다 빠졌다 하는 것처럼 존재의 기본 단위라고 하는 건 현상인 거죠. 우리 그렇다고 그게 내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살이 쪘다 빠졌다 하지만 그래서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관계에 있고 이 내부 작용하는 요소들의 어떤 존재론적 분리 불가능성, 얽힘을 이제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살이 쪘다는 거는 내, 내 안에서 이미 나는 어떤 것들과 상호작용한 결과로 살이 쪘다라고 이제 그 현상에 주목하는 거고 그 현상이 곧 존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여기 뭐 행위적 자름 뭐 이렇게 에이전시 이 신유물론에서는 주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에이전트 혹은 에이전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행위자 혹은 행위성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이 에이전시의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이렇게 발현되는 현상으로서 에이전시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육학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초중등 교육 연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뭐 OECD의 뭐 학습 나치판 이런 거 이게 이야기하면서 주도성을 괄호하고 에이전시로 쓰는 경우들이 요즘에 이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도성 근대적인 개념으로 주도성을 이해한다면 주체인 내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것, 그걸 이제 주도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체가 분명히 있다면 신유물론 그러니까 에이전시라는 개념은 주체와 그러니까 원래 대리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대리한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뭐 주체가 원래 있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주도성이 발현되고 있어라고 본다는 거죠. 그걸 보고 지금 이 상태가 주도성이 발현되는 상태이구나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 누가 주도성을 발휘한 거야가 아니라 주도성이 그냥 발현된 거구나라고 할 때 우리가 에이전시의 개념을 쓰는데 요 행위적 실제론에서 이야기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발현되는 어떤 현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얘가 뭐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계들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인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넥트먼트도 이제 지금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내부 작용 중인 하기 또는 되기로서 주체성 혹은 의도성과는 구별되는 개념. 그러니까 어,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주체성, 의도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요 내부 작용 중인 하기 또는 되기로 나타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요건 이제 뭐 들레즈나 가타리가 했던 비커밍, 되기, 뭐 혹은 이제 생성 이것과도 연결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뭐 우리가 이제 주체성이 드러나는 어떤 거 혹은 이제 나라는 존재가 뭘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결국은 끊임없이 나는 어떤 것들과의 내부 작용을 통해서 하고 있고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뭐가 존재냐? 우리는 지금 이것이 이렇게 존재로 보여지고, 지금 나라는 몸이 이 상태인데? 라고 우리가 발견하는 이것이 이제 존재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가 이제 행위적 자름에 의해서 확인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와 외부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음, 나의 몸, 그러니까 몸도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찌고 빠지고를 생각하면 내 몸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지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날은 살이 쪄서 이 경계가 이렇게 막 확장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고. 근데 행위적 자름이라고 하는 것이 요 현상을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현상 내부의 관계양이 출현하고 현상 내부의 외부성이 시행되는 요 상태가 우리가 이제 인식하게 되는 현상이고 그것이 곧 존재인데 우리가 그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순간이 행위적 자름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라드가 이야기하는 행위적 실제론에서는 물질과 어떤 사회가 명확하게 이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물들의 내재적 고정된 속성이 아니라 물질 속에 있는 현상이고 그것은 사회와 이제 구별될 수 없는 그런데 우리가 얘를 어떤 물질 혹은 어떤 담론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 순간에 이 회의적 자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담론적 실천이라는 말을 하는데 내부 작용의 역동성 안에서 끝없는 경계 만들기의 실천이 이제 담론적 실천이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구조라고 말하는 거 혹은 뭐 사회 질서라고 이야기하는 거 혹은 존재라고 하는 것에 결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그러니까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이 결국은 담론적 실천들의 결과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거미불가사리 예시를 들면서 거미불가사리가 여기가 다 눈이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이 거미불가사리가 음, 눈이 눈을 엄청 많이 가졌다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눈이라는 거죠. 요것 자체가 눈이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몸의 경계를 재형성하는 중이다라고 이제 설명하는데 거미불가사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몸 전체가 눈이었던 건 아니고 이제 살아가면서 적응하면서 뭐 이렇게 퇴화된 어떤 기능들이 있고 기관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눈이라고 하는 눈으로 감각해야 되는 것들이 계속 발달하면서 요렇게 몸 전체가 눈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미 불가사리를 예로 들면서 우리의 존재가 나라는 존재도 결국은 끊임없이 몸의 경계를 재형성해 가는 중이다. 내부작용을 통해서. 그래서 아는 것, 존재하는 것, 행동하는 것은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시한 것이 존재인식 윤리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이제 존재와 인식의 분리 불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내가 인식하는 그 순간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결국은 뭐 윤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윤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아는 것, 존재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서로 분리 불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거미불가사리가 끊임없이 자기 몸의 경계를 재형성하면서 이제 몸의 전체가 눈이 되어 버린 것은 일종의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과 존재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그것은 인간도 마찬가지다. 모든 존재가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존재와 인식과 윤리가
서로 얽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를 드는데 건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래부터 자연적인 상태가 아니라 건강한 몸을 장애가 있는 몸으로부터 구별하는 경계 만들기 실천을 통해서 함께 구성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담론적 실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담론적 실천이 내부 작용의 역동 안에서 끝없는 경계 만들기의 실천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건강함이라고 하는 담론의 실천은 내가 몸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이 담론의 실천은 결국은 어, 장애가 있는 몸과 나를 구별하는 경계 만들기의 실천을 통해서만 건강함이라고 하는 실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음. 그런 것이 이제 건강함이라고 하는 진실이 어, 건강하지 않은 몸,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몸으로부터의 경계 만들기로부터 건강함이라는 것이 실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건강한 몸은 장애를 가진 몸과 구성적으로 얽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내 몸이 나의 건강한 몸이 장애를 가진 몸과 연결되어 있다면 얽혀 있는 것의 결과라면 내가 장애를 가진 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이제 행동의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는 것은 무엇이 물질화이고 무엇이 물질화에서 제외될 것인지에 대한 변별적인 책임성과 변별적인 민감성을 요청한다. 안다는 것은 이제 인식이고, 그것이 이제 존재와 구별되지 않는다고 하는 바라드의 접근은 결국은 무엇이 물질화이고 무엇이 물질화에서 제외될지에 대한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은 또 연결의 결과라는 점에서 책임성과 변별적인 민감성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계와 함께 혹은 세계의 일부로서 구성돼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내부 작용을 통해서 세계와 함께 세계의 일부로 구성되어 가고 있는 존재라면 나와 나의 바깥에 있는 이 경계에 나의 그러니까 경계 만들기에 의해서 나의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이 비인간 존재들과 어떻게 내가 함께 구성되어 갈 것인가는 이제 윤리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알기의 실천과 대기의 실천은 분리될 수 없으며 상호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요게 이제 바라드가 이야기하는 음, 네, 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른 신유물론 학자들과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이기도 한 부분이 이 윤리의 이제 강조입니다. 그래서 윤리라고 하는 것은 외재적인 타자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부를 이루는 생성의 활발한 관계성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뭐 우리가 이제 윤리 얘기할 때 뭐 레비너스 이야기도 하고 뭐 타자의 얼굴을 마주하는 거 그럴 때 우리가 그 타자는 나와 구별되어 있는 나의 바깥에 있는 존재들에 대한 어떤 응답을 우리가 이제 윤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하잖아요. 근데 바라드는 그게 아니고 나의 바깥에 있는 존재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이미 나의 바깥에 있는 존재와 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그 타자들과 이미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의 결과가 나이기 때문에 아까 건강한 몸이라고 했을 때 장애에 대한 그러니까 구별이라는 그 경계 만들기 실천에 의해서 건강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결국 나라는 존재는 내 안에 이렇게 수많은 것들 뭐 자아와 타자 여기와 저기 지금과 그때의 그 얽힘들의 결과가 현재의 나이기 때문에 윤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바깥의 존재에 내가 응답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존재 안에 얽혀 있는 그 관계성들과 가능성들을 고려하면서 민감하게 응답하는 거, 그것을 뭐 실천하는 거, 그게 이제 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다른 접근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바라드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게 된 거는
이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윤리적인 이 부분. 그리고 이렇게, 그 저는 이제 어쨌든 교육 관련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사들에게 이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문제로 이렇게 감각하고 그것을 뭐 수업에서 실천하고 자기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 수 있게 할까?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교육은 이제 윤리적인 부분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윤리를, 어떤 독립적인 존재가 이 존재 바깥에, 어, 뭔가를 이렇게 어, 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시혜를 베푸는 거, 혹은 타자의 얼굴을 마주하고 뭐 타자의 어떤 것들에 내가 관심을 갖는 거, 이런 방식으로 해결이 될 것 같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자체가 굉장히 신자유주의적이고 능력주의적이고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 우리 바깥에 있는 존재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 그리고 그 존재들의 어떤 안전하지 않음이 나의 안전함으로 연결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에 좀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라드의 접근으로 보자면, 어, 뭐,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뭐, 나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나에게는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아요. 지금은 내 코가 석자예요. 라고 말을 하는, 뭐, 아동 청소년에게, 어, 그게 아니고 이미 너 안에 이 수많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수많은 어떤 이 뭐 위기 상황 뭐 이 어떤 사회 구조라는 것들이 이미 너 안에 얽혀서 그것이 지금 너를 구성하고 있는 거야 라고 접근을 하게 되면, 아, 그렇다면 결국은 나라는 존재,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어쨌든 하면서 살잖아요. 그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얽혀 있는 수많은 관계들, 그리고 그 관계들을 이루는 수많은 요소들, 뭐 사회 구조, 뭐 질서, 혹은 뭐 사물, 뭐 혹은 동물, 식물들에게 그것들이 나를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들에게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요 강의에서 그 이승준 선생님이 헤러웨이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요거는 이제 헤러웨이가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심포이에틱과 함께 만들어가는 메이킹 위드, 그것이 결국은 음, 나를 구성하는 것이고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실뜨기 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리꼴레주 이야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적인 되기의 과정, 알기의 과정이 결국은 나이고 그것이 곧 세계이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결국은 세계의 구성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서로가 이렇게 얽혀 있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세계를 만들어갈 것이고 어떤 세계를 상상할 것이고 를 좀 이렇게 상상하면서 모든 것과 관계 맺으면서 지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기후위기에 대응, 뭐 생태위기에 대응의 방식으로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헤러웨이가 했던 말인데요. 우리는 부식토이지 뭐 호모나 인간이 아니다. 우리는 퇴비이지 포스트휴먼이 아니다라는 말을 그 책에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뭐 말장난 같긴 하지만 휴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후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식토는 어 퇴비 그러니까 퇴비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끊임없이 그 안에 다른 미생물과 뭐 벌레와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상호작용하면서 그 안에서 퇴비가 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퇴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식토인 우리가 포스트 휴먼, 뭐, 인간을 넘어서 뭐, 능력 있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뭐, 콤포스트다, 퇴비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요게 이제 다 이제 연결되는, 연결선상에 있는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참고했던 자료들은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예요. 그래서 몸문화연구소라고 하는 건국대학교의 연구소가 있는데요. 이 연구소에서 요건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신유물론 책인데, 꽤 주기적으로 신유물론과 관련된 책을 발간하고 있고, 신유물론에 대한 뭐 포럼이나 토론회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신유물론에 대해서 혹은 이제 캐런 바라드 이외의 다른 신유물론 학자들의 관심이 있으시다면 요 건국대학교의 몸문화연구소에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시고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아까 처음에 이제 소개드렸던 캐런 바라드 책인데요. 뭐 우주의 한가운데에서 만나기라고 하는 책이고 요 책에서 이제 그런 행위적 실제론, 뭐 윤리와 존재와 인식의 분리 불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참고한 거는 제가 이제 연구원에서 뭐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과 교육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썼던 글을 가지고 썼던 논문인데 이 논문을 가지고 네, 오늘 이제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준비했고요. 이 논문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뭐그 호지 있잖아요. 헬레 그 호지 여사 그분이 무슨 빅픽처 액티비즘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연결되면서 무언가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뭐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교육의 장 안에서 이제 음, 새로움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네, 담았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음, 네. 요것도 그냥 바라드가 했던 말 중에 하나예요. 우리를 관통하는 시공간 물질의 두터운 얽힘에 응답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수많은 관계들의 결국은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네, 선생님 퇴근도 못 하시고 열강을 일곱시 정시에 시작해서 열강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 다른 분들은 아니라도 네, 참여자, 뭐, 우리 뭐죠? 위원님들은 화면 켜주시고 질의응답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빨리 퇴근 시켜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면은 어떻게 잠깐이라도 쉴까요? 어떻게 할까요? 빨리 끝내는 게 전 좋습니다. 그쵸?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을 텐데, 너무 풍부한 내용이고, 특히 저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는데, 위원님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뭐 질문을 먼저 해주셔도 좋고, 소감을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7시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또 일이 생겨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바라드 그 전 부분부터 들은 것 같아요.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 듣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저도 제 이 시간 속에서 이 바깥 세계와 관여해서 되도록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한계가 있고 공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으로서는 적절하게 관여를 하고 참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선택에 의해 가지고 선택된 어떤
가치에 따라서 일에 이렇게 관여가 될 텐데, 그럼 바라더, 그 선생님인가요? 교수님? 학자께서는 그러면 어떤 자기의 정체성에 내가 원하는 또는 인식되는 이상적인 어떤 세계를 담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얼마만큼 참여의 범위를 이렇게 범주를 어떻게 인식하고 선택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이 조금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뭐 제가 뭐 사실 바라드에 대해서 여기 임소연이란 동명이인인 것 같기도 한데 임소연 교수님, 동아대 임소연 교수님이 바라드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음, 바라드는 뭐 이렇게 어떤 이상향을 정해놓고 우리는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우리는 구성되어지고 만들어지고 계속 뭔가의 그 관계들의 얽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안에 내 존재를 만드는 그 얽힘들이 무엇에 의한 것인지 나는 무엇을 이렇게 경계 세우기로 실천하고 있는지 사회는 어떤 부분에 그 경계 세우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보고 그것들을 이제 그것들에 대하여 책임 그러니까 뭐 응답하자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근데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누스바움이 혐오의 가장 기본적인 그것이 구별짓기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경계를 만들면서 살아가잖아요. 나라는 존재도 어 내가 인식하는 것이 이제 되게 경계를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결국은 어떤 경계가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래서 그 경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자.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이렇게 허물고 새로 경계를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가는 것이 어, 더 좋은 삶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겠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시민연구원분들부터 동그랑님? 아, 네, 신유물론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일단 처음 들었는데요. 네, 다중공동체와 관련된 어떤 에코페미니즘이랑 신유물론을 이렇게 연결하고 연동하는 강의는 들은 바가 있는데, 신유물론이라는 그 주제만으로 강의를 듣는 거는 오늘이 처음인데요. 굉장히 음, 그 전에 들었던 강의가 좀 연상이 되기도 하고, 그때는 좀 뭔가 기본적인 어떤 신유물론의 이해 없이, 또 응용한 어떤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 빈 곳이 채워지는 좀 그런 강의여서,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음, 그 의미 있는 강의였고요. 질문은 아직 이렇게 마땅히 생각나진 않습니다만, 그 인간 중심주의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어떤 인간을 생태적 시스템에서 재위치화하는 것에 좀 저한테는 좀 방점이 찍혔고, 그렇다면 인간을 그 생태적 시스템 안에서 재위치화하면서 동시에 비인간을 어떤 윤리적 조건에서 또 어떻게 재위치화할 수 있을까? 그 비인간의 서사나 그 존재를 그들의 뭐 이야기 혹은 그들의 어떤 주체성을 새로 발견하기 위해서 어, 동료 인간으로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개인적으로는 좀 남습니다. 네. 네. 그러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저는 이제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음, 부분이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뭐, 아마 다음 강의에 이제 헤러웨이 이야기하면서 함께 만들어간다는 거, 함께 세계를 만들어간다는 거, 함께 존재가 되어간다는 것에 대한, 음,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결국에는,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어떤, 음, 그 얽힘들이 있는가? 그것들을 계속 이제 발견해내는 거. 그러니까 행위적 자름이라고도 설명하고 그 경계 세우기 실천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계를 짓도록 만든, 뭐 근원적인 혹은 뭐 정책적인 뭐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이제 다르게 연결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뭐 기후위기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동물권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 왜 우리가 이렇게 그 경제 성장 중심의 자본주의 라는 그 경계가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할 때, 그것을 이제, 어떻게 재위치 지을 것인가, 뭐,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이걸 완전히 해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럼 그걸 어떤 방식으로 재배치하고, 뭐, 새롭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저는 지금, 강의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네. 계속 들으면서도 현실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오늘 낮에도 9.23 기후장애행동 조직 회의가 있었는데, 저는 어쨌든 관계가 존재라는 것이, 관계 맺기가 존재라는 게 너무 맞는 말이다. 뭐, 맞고 틀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여기 모여 있는 것도 굉장히 뭐 옛날 말로는 뭐 인연이다, 막 이런 말도 하지만, 내 존재는 결국은 타인에 의해서 그 존재가 약간 확인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를 설득하고 약간 그래야지 된다. 오늘 회의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전 세계가 지금 자본주의를 택한, 뭐, 사회주의 국가조차도 전부 자본주의로 돌아서고 있는 지금 진짜 그야말로 인류 세상에서 그 방향을 돌려보려는 지금 오늘 같은 그런 노력들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루 종일 하게 되는데, 저 강대국들이 모여가지고 좀 뭐 지네들끼리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바다의 오염수를 방류하는 게 가능해진 오늘날의 현실이 정말 믿어지지가 않고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방향 전환이 가능할까? 우리가 모여서 외친다고 이번에 9.23 기후행동에서 참여 단위는 되게 많이 늘은 반면, 그, 뭐죠? 추진위원이라고 이제 후원하시고 참여하겠다고 선언하시는 분들의 수는 도리어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 약간 체제에, 글쎄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그 학자가 말하는 게 약간 수동적 계속 변화되어 간다. 그런 것에 좀 비추어 봐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실제로 개인으로 돌아왔을 때 에너지를 줄이자, 먹거리를 뭐 간소화하자 할 때, 그게 만약에 이제 사회 정의로 다들 동의를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해놓고 봤을 때, 거기까지 가는데도 반론이 되게 클 테고, 또 분명히 정의로운 전환이 없이는 안 될 텐데, 우리에게 그만큼 여유를 부릴 시간이 남았나? 약간 이런 의문도 막 들고, 그러면 과연 우리 존재는 뭘까? 아까 윤리로 이제 결론을 맺으셨는데, 윤리롭지 않게 살기를 계속 요구받는 사회에서
그런 게 지금 교육계도 마찬가지. 요즘 선생님도 많이 바쁘실 텐데 교육계도 그렇듯이 그 윤리롭게 사는 것을 바보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들이 계속 강의 듣는 내내 들었던 것 같아요. 정은님 또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다 앞에서 많이 내용이 나와가지고요. 좋은 내용이. 저도 이제 윤리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또 한 번 했고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사물을 바라보는 것 자체를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인식 자체를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뀌어야 기후 문제 해결도 해결이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급성?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많이 느끼게 됐고, 소감은 그 거미 불가사리도 그렇고 여기 썼지만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또, 네, 두 번, 세 번 이렇게 들으면서 또 한 번 정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너무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아까 거미불가사리 나와서 그런데 그 미국에 지금 그 사막에 축제하다가 폭우가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고립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고대 새우가 그 부활했다, 부활했는데 거기 이제 알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던 뭐 엄청나게 오랜 기간 보존되어 있던 그 새우들이 다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정말 어느 분도 그러든 지구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지구야말로 진짜 오늘 얘기처럼 그냥 남을 텐데 인간들이 문제다. 약간 그런 말이 도리어 또 떠오르더라고요. 이 거미 불가사리가 그 자기의 존재에 인해서 자꾸 변화해 가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발언 안 하신 분, 네, 다들 못 하시나 봅니다. 여러분, 그, 어쨌든 오늘 강의 너무 퇴근도 못 하시고 열심히 해주신 남미자 선생님께 박수 보내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보고서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 오늘, 그래도 이거 보고서 쓸 때 자신이 한 발언이 가장 도움이 되던데, 네, 발언 안 하신 분들, 네, 보고서 열심히 써주시길 바라고, 네, 오늘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 빨리 퇴근시켜드려야 되니까 조금 일찍 마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인숙님? 네, 질문 하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꼭 수업 종칠 때 질문하는 분이 계시죠? 네. 그냥, 네,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 네, 끝날 때 질문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 자연과 인간을 좀 근대에서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데 동의하면서 또 동시에 어떤 기후위기나 생태위기를 논할 때 어떤 자연과 생태를 인간의 힘으로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는 자연은 뭔가 인간을 위해서 뭔가 모든 것을 내어주고 마치 뭐 어머니 돼지, 어머니 자연 이렇게 어떤 모성으로 좀 그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좀 낭만화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좀 문제의식도 이렇게 떠올랐거든요. 강의 들으면서. 그래서 자연은 어떤 자연 역시 강의해 주신 대로 어떤 행위성을 갖고 있고 또 인간에게 어떤 폭력성으로 드러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간과 사물의 동맹이 필요한 시기에 또 한편으론 인간이 그 어떤 우월적 존재로서 자연을 보호하거나 혹은 자연을 낭만화하는 데서도 좀 이렇게 벗어나서
어떻게 신유물론이 말하는 그런 행위성이 담보된 그, 주체들로서 함께 동맹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의견이신 것 같아요. 네, 생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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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네, 맞습니다. 공감하고,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뭐 자연을 여성에 빗대고 어머니에 빗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간 중심주의랑도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말하는 인간은 이제 남성, 백인, 이성애자, 뭐 중산층이었기 때문에 여성과 자연을 이렇게 동일시 비슷한 부류의 것으로 여기면서 이제 대상화하거나 뭐 네, 대상화하거나 소비하거나 이런 방식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 면에서 저도 지금 동그랑님 말씀 주신 거에 공감이 되고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짧게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어,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주의 이 체제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또, 받아들이고, 할 것인가. 제가 관찰을 하고 지금 뭐 경제적으로 방향을 가져가고 있는 우리 뭐 그린 전환, 뭐 기후 위기 속에서 탄소 감축하고 뭐 하는 기술들을 또 개발하고 이런 다양한 시도나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세계가 지금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뭐 아까 정의로운 전환이나 이런 논의 자체도 물론 자본주의로서 생태에 반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돌아가지만 동시에 지구의 그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도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 쫓아가고 그게 새로운 이윤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고 이런 걸 좀 관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뭐 주로 헤러웨이가 기계와의 관계, 뭐 기술과의 관계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거랑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기술과 관계 맺을 것인가. 그래서 그 기술, 뭐 바라드의 표현대로라면 그 기술이 나를 어떻게 구성하도록 할 것인가. 이건 이제 또 다른 네, 문제이고, 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너무 다 고생 많으셨고요.